안녕하세요, 준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유튜브로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로 주셔가지고. 네. 준희님 정말 다양한 커리어를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 다른 기업 많이 체험하셨는데 네. 오늘 슈퍼루키 분들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을 캐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지고 있는 걸 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대기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회사로 처음 취업을 하셨나요? 저는 대기업 식품 계열사로 처음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네네. 혹시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취업 준비는 저 같은 경우는 네. 2019년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는 네. 아무래도 공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었고 음, 그 회사도 이제 공채로 채용을 했었어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면접 준비하고 그러니까 서류 쓰고 인적성하고 면접하고 그런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취업 준비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뭐 1년 반, 2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준비하자마자 거의 바로 붙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막학기를 다니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했는데 네. 2019년 8월에 취업 준비를 했고 네. 그 붙은 회사 같은 경우는 9월에 이제 서류를 써서 네. 최종 발표는 11월에 이제 합격이 나서 준비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까지 4개월이고 네. 한 달 만에 서류 합격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라기보단 네. 그냥 솔직히 진짜 말하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때 붙었던 회사는 음. 서류는 조금 널널하게 보고 음. 인적성을 조금 까다롭게 보는 회사였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서류는 좀 잘 못 쓰는 대신 음. 인적성을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좀 성향이라서 저랑 좀 핏이 잘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스터디나 문제집이나 이런 거 잔뜩 푸셨겠네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교환학생을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다녀왔었거든요. 네. 8월에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네. 인적성을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남들은 사실 4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하는데 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8월에 한국 오자마자 음. 그러니까 유럽에서 문제집을 시켰어요. 유럽에서 문제집을 시키고 한국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공부를 해서 하루에 한 8시간씩 인적성 공부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네. 인적성에서 좀 실력을 발휘하셨다. 근데 인적성이 조금 네. 제가 알기로는 인적성으로 진짜 막 10% 정도도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인적성에서 조금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식품계 대기업에서 하셨던 업무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그 식품 쪽에서는 영업 업무를 진행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고객사 관리하고 네. 고객사 매출이랑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들 많이 만났겠네요.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 클라이언트 음. 만나는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업무 자체는 재밌었나요? B2B 영업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있잖아요. 클라이언트들 만나고 네. 제안도 하고 발표도 하고 네. 신규 고객도 만들어내고 네. 새로운 시장도 진입하고. 네. 업무가 사실 저는 그닥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되게 매출을 만들어내고 중요한 일인데 내 적성에 맞는 일인가는 사실 몰랐어서 네.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지금이라도 다른 걸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서 그럼 처음에 이제 식품계 대기업에 지원을 하실 때 네. 직무를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직무를 선정을 했던 거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네. 숫자 보는 걸 좋아해서 네. 나는 영업 마케팅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마케팅은 TO가 사실 많이 없으니까 TO가 많은 영업 쪽을 위주로 써야겠다라는 보통의 취준생들이 하는 그 생각의 루트대로 저도 영업이란 직군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면 영업 쪽으로 많이 가는데 네. 현실이 조금 달랐나요? 사람이 싫어지는 아니 이게 네. 친구를 만나는 건 재밌고 친구 만나는 거 좋고 저 새로운 사람 네. 만나는 게 좋은데 네. 이제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갑과 을이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냥 고객 만나는 거. 고객은 사람. 네. 그래서 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취준생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이제 영업으로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네. 내가 막상 들어갔더니 이거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응대하는 직업이구나. 네. 전혀 다르구나. 위치가 전혀 다르구나. 옛날에 위치가 같았을 때 사람 만나는 거랑 위치가 달라질 때 사람 만나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현실과 괴리가 있어가지고 네. 좀 단순히 TO가 많아서 영업을 해야겠다. 단순히 나는 사람 만나는 것만을 좋아하니까 영업을 해야겠다 하면은 오셔서 되게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품 쪽 대기업에 네. 있으셨는데 네. 식품이란 산업은 네. 앞으로 유망할까요? 취준생들에게? 식품이란 산업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도 식품이란 산업 네. 자체는 유망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과연 취업하기 좋은 산업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보니까 다니기 좋은 회사라 하면 연봉 많이 주고 뭐 그런 회사인데 네. 그 부가가치가 낮다 보니 연봉이 높아질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서 취준생들이 가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지만 그 산업 자체는 저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IT나 자동차나 아니면 네. 전자 쪽은 네.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수출 중심의 산업이다 보니까 네. 뭐 끝없이 성장할 수도 있고 네. 특히나 IT 같은 경우에는 빵 터질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은 네. 직원들에게 돌아가니까 네. 연봉이 올라가고 승진이 빨리 네. 되고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군은 네. 그러한 모델이 없다라고 하면은 연봉 인상이나 네. 승진이 기존의 경로대로 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대신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가요? 네.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도 음, 죽은 산업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여행업이나 이런 데는 그렇죠. 죽었지만 네. 식품업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더 네. 뜬 데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안정적이다. 높은 성공은 없어도 어느 네.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지만 기울기는 굉장히 낮다. 기회가 매우 낮은 매우 낮은. 네. 네. 그러면은 식품 쪽 대기업의 장점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리스크가 덜하고 네, 네. 좀 그런 쪽이라고 하면은 네. 단점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다. 네. 그래서 빠른 승진이나 연봉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취준생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내 성향에 따라서 당연히 기업이나 산업군을 골라야 되는데 네. 식품 산업군에 맞는 성향은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조금 더 맞을 수 있겠네요. 맞아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럼 식품 대기업에 있다가 네. 내가 여기 정말 퇴사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한 1년 회사를 처음 들어가고 나서 과연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했었고 근데 어쨌든 회사는 다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그쵸. 어디를 가든 다 비슷하다고 네. 하니 그래 너무 섣부른 생각이다. 네. 1년만 다녀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1년을 다녔어요. 근데 1년을 다녔는데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다른 회사에 대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과연 1년 갖고 될까? 남들은 3년은 다녀보라는데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3년까지는 좀 힘들고 내가 여기서 6개월만 더 다녀보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되게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되게 운이 좋게도 물론 이거는 위에서 좀 잘 해주신 건데 뭐 전무님 상도 받고 이렇게 했어서 퍼포먼스를 냈는데 그래도 전혀 만족감이 없는 걸 보고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내가 여기서 행복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조금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취업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계 대기업을 퇴사하시고 그 다음 기업으로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네. 그 다음 기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다음 기업을 선정했던 거는 그냥 제가 이제 자동차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그 자동차 대기업은 누가 봐도 정말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회사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 있었었고 그때 나왔던 직무 자체도 제가 그 식품 대기업에서 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었던 직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직무 자체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었던 직무였어서 그런 산업과 직무가 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회사에 얼마나 다녔을까요? 저는 1년 10개월 정도 다녔어요. 1년 10개월 그래도 네. 꽤 다녔네요. 네, 1년 10개월 정도. 그런 것들 버티다 이제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퇴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퇴사를 하셨을 때 네. 취업 준비를 막바지 하셨나요? 아니면 퇴사하고 난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사실 저도 고민을 했던 게 퇴사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할 것인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할 건가 고민을 했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퇴사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더라고요. 말리죠. 네, 아무래도 리스크가 너무 크니 네. 너가 진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면 너가 네. 그만큼 간절하다면은 다니면서 준비를 해라 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다니면서 음. 준비를 하고 합격 발표가 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휴가. 휴가를 통해가지고 네, 연차 쓰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그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습하고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다른 회사로 준비하고 싶어, 취업을. 네. 그런 분들께도 이런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하실까요? 다니면서 솔직히 취업 준비 할 수 있잖아요. 네. 하기 싫은 거지. 네. 퇴근하고 8시에 집에 와서 한 4시간 정도 준비하고 주말에 뭐 10시간 넘게 있는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다니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뭐 상사가 뭐 괴롭히거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은 이상은 다니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식품 대기업 쪽에서는 정규직으로 있으셨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신 곳은 인턴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전환형 인턴이었고 그 당시에는 뭔가 이 회사의 그 성장 가능성과 그 직무에 대한 매력이 너무 컸고 전환율 자체가 되게 높다고 들었어서 그 붙었을 당시에는 사실 전혀 그런 불안함은 없었어요. 근데 막상 가고 나서 일을 하고 나니까 그 전환율이라는 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인턴십의 전환율은 네. 얼마나 됐을까요? 기존의 전환율이 네. 이게 물론 부서마다 다르고 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지인이 있던 부서는 100% 전환이 됐다 했고 뭐 제가 갔던 부서의 상반기 전환율도 거의 80~90%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환율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을까요? 정말 유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솔직히 알잖아요. 회사를 다녀보니까 정말 인사라는 게 연말에 그냥 진짜 갑자기 가고 갑자기 오고 이러니까 티오가 진짜 막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인턴을 했던 기업에서도 마지막에 티오가 좀 갑작스럽게 바뀌었고 그래서 전환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전환형 인턴에 도전하실 생각이세요? 전환형 인턴은 절대 안 하려고요. 제가 되게 성격이 생각보다 예민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 안정적이지 않음에 대해서. 그리고 얘가 전환되고 내가 전환이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시시각각 평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제도지만 나랑은 안 맞는 제도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전환형 인턴십에 들어갔다가 퍼포먼스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티오가 없을 시에는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겠네요. 사실 티오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니까. 물론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티오다. 물론 이제 전환형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티오를 조금 확보해 두겠지만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 가지고 그 티오는 언제나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쪽 대기업으로 오셨어요. 원래 있던 데는 식품 쪽이었는데 자동차 쪽 대기업으로 옮기셨을 때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으셨나요? 사실 산업을 바꿔서 불안한 건 없었고 사실 저는 식품에서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자체가 최근에는 뭐 스마트카 뭐 이렇게 전기차에서 되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자동차 산업군으로 왔어요. 그럼 처음에 적응하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원래 있던 산업군도 아니고 내가 배워야 될 것도 되게 많을 거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는 이제 경영 지원 쪽으로 간 거여가지고 아무래도 경영 지원은 산업을 덜 타잖아요. 그렇다 보니 인턴 하던 친구들 중에 면허가 없던 친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 대해 정말 뭐 제네시스 이런 것도 구분도 잘 못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서 그런 산업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취업 준비를 하실 때도 원래 식품계 영업 직군에 있으셨다가 자동차계 경영 지원으로 취업 준비를 하셨는데 취업 준비하실 때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취업 준비할 때는 오히려 그래도 1년 반 정도 일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강점으로 녹여서 자소서에 썼었거든요. 네네. 그 점이 좀 메리트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직무도 다르고 네. 산업도 달랐는데 그 경력만으로도 메리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산업이랑 직무가 다르기는 했는데 제가 그 자동차 회사에서 인턴을 했던 직무가 임직원들의 복지 제도를 기획하고 네.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네. 팀이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식품업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나는 식품에 대해 이 정도로 잘 안다. 네. 근데 최근에 임직원들의 복지에 가장 중요한 게 식음이다. 네. 그러니 나는 식음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면접이랑 자소서에서 어필을 했던 게 조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내가 원하는 직무나 산업군에 계속해서 커리어를 만들려고 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다른 직군이나 다른 산업군에도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겪는 장애가 내가 그전에 했던 경력들은 다른 산업이고 다른 직무인데 여기에 통용될까라는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산업과 기존의 직무를 재해석해서 거기에 장점들을 지원하시려는 산업과 직군에 녹이신다라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기업, 산업, 직무군을 좀 오래 준비하다기보다 최대한 빨리 다른 산업이나 다른 직무라도 경력을 쌓는 게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조금 사람마다 다른데 저도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든 빠르게 해서 경력을 쌓아서 나아가라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정해서 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자인 거잖아요. 근데 또 전자로 그렇게 왔다 보니 경력도 있고 한데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방향을 좀 잘 정해서 가면은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왜냐면 이게 진짜 회사를 한번 들어가고 월급을 받다 보면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그냥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중간 다리로 삼았던 곳에 평생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위험을 생각하면 또 좀 오래 준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늦어도 방향을 제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동차 대기업 쪽에 인턴 근무를 시작하셨어요. 네.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임직원들이 제가 근무했던 본사에 한 4, 5천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임직원들의 복지 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총무 활동도 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하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 부서가 한 20몇 명 있는 되게 큰 부서였어가지고 업무는 좀 성향이 맞으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업과 식품 대기업 그리고 경영 지원의 국내 대기업 이렇게 국내 자동차 대기업 이렇게 경험을 하셨어요. 그 다음 커리어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아직 미정이기는 한데 이제 사기업은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경영학과를 전공했었고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여의도에 가고 싶다는 막연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백수가 된 거 좀 금융권을 다시 준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금융권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이라고 하면은 뭐 은행, 증권계 구분 없이 다. 네, 지금 좀 다 생각하고 있고 아직 정확한 루트를 정한 건 아니라서 좀 전반적으로 금융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동차 대기업이나 식품 대기업 쪽에 지원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께 조언이라도 한 말씀 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산업이나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24살 하반기에 취업을 했으니까 되게 일찍 한 거잖아요. 그때는 저도 제가 남들보다 되게 빨리 가고 있는 줄 알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27살 백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취업 준비를 뭐 1년 하건 2년 하건 그 주변을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들 자기만의 때가 있는 거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심을 둬서 좀 취업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주변에 영향을 안 받고. 어쨌든 저도 제가 27살에 백수가 될지는 전혀 몰랐으니까 빨리 한다고 그게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딱히. 확실히 취업이라는데 취업 자체만을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직무가 아닌 곳, 내가 원하는 산업군이 아닌 곳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박탈감이나 괴리감이 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처음 준비할 때부터 느긋하게 좀 마음을 먹고 내가 원하는 분야, 내가 원하는 직군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 취업 준비에 시간을 두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좀 그런 말을 하고 싶고, 전 24살 때 되게, 그러니까 뭔가 취업밖에 옵션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3년 전이니까 그때 시험 준비를 해도 되는 거고, 그때 뭐 대학을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고, 옵션이 정말 많은데, 약간 너무 취업만을 보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급했기 때문에 네. 원하지 않는 곳에 빨리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네, 네. 그런 위험도 분명히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네. 네. 그렇습니다.